종목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기계를 한 번 더 이겨서 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발전에 또 한 번의 놀라움을 표할 것인지 오늘 결정이 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이번 4번의 대국 중에서 알파고가 3번 승리를 하면서 전 세계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저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대단한 알파고의 인공지능을 바로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승리한 다음에 활짝 웃었잖아요. 기쁜 일에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이건 바로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활짝 웃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이종일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네,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네. 운동하다가 다치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건강도 좋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장님이 안 오시는 동안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코스피 코스닥 다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시장 흐름 살펴주시죠. 약간 좀 이제 소강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한 달 동안 안도랠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2,000포인트 근접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 그 다음에 앨런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그 매수 강도가 현저히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놓고 이제 기관들은 상당히 좀 매도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 이런 것들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의 변곡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목요일 정도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떤 형태로 시장에 반영이 될지 그것을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우리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에 맞서는 일단 성장 산업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두 갈래로 좀 나눠서 일단 시장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FOMC 회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주요 이벤트들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VVIP님 모셔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좋으신데 요즘 매매 어떠신가요?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세요? 예, 성장주라고 샀는데, 네. 이게 네. 무상 받고 나서 권리락 떨어지더니만 계속 떨어지네. 네, 지금 계속 손실 보고 계세요? 예. 네. 좀 안타까운데, 지금, 투자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됩니다. 5년이요? 예. 그래도 꽤 되셨네요. 예. 5년 동안 많은 일 있었을 것 같은데 수익은 얼마나 보셨죠? 수익을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네.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아니, 손절 타임이다 싶어서 손절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그런 쭈르끔쭈르끔 그냥
그냥 본전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정도로 투자하고 계신데요? 한 1억 정도. 1억이요. 네. 근데 지금 뭐 손실도 보고 계시고 수익을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실례지만 지금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죠? 70대 후반입니다. 네. 그럼 하루 종일 좀 주식을 보시면서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편이세요? 뭐 비교적 하루 종일 보는 편입니다. 네. 직접 HTS 보고 매매도 하시고요? 네네. 네. 지금 5년 동안 그럼 꾸준히 계속 혼자서 매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혼자 사죠. 뭐 뉴스도 보고 네. 뭐 수급도 보고 네. 뭐 재무제표도 보고 토마토 TV도 보고. 네. 저희 방송도 보시고 따로도 공부도 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럼 좀 단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하신가요? 단기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좀 좋으면 끌고 가고 네. 또 뭐 손절가 오면 또 뭐 며칠 만이라도 막 손절해버리고 그래서 뭐 단기로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러면 주로 좀 무거운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그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접근을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테마는 네. 따라하면 늦고 이래서 네. 성장주라든가 네. 정권사 뭐 추천주 같은 거 흔히 방송에서 또 뭐 유망주라는 거 또 뭐 그런 거 뭐 차트도 또 보고 뭐 수급도 보고 네. 그래서 매매하는데 네. 생각같이 잘 안 되네요. 저희 그럼 방송도 보시면은 추천 종목도 많이 참고하시는 편이시겠어요? 네, 참고만 합니다. 참고. 네. 근데 전문가님들도 보니까 막 손실 나고 그래.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저에게 전화 주신 이유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 순환매가 자꾸 오니까 오늘은 보니까 뭐 화장품이 또 올라가고 네. 또 뭐 또 유가 내려가니까 뭐 중공업 화학주 뭐 이런 게 올라가고 네. 이 따라다니기도 그렇고 어떤 그 주도주를 못 찾겠어요. 주도주가 궁금하신 거세요? 예,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종목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화장품 쪽도 잘 갔고, OLED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 저 주도하는 업종이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청자님 좀 계좌 현황 같은 거 생각하셔서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주도업종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시장을 뭐 전차군단, 차화정 이래가지고 그것이 쫙 끌고 가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게 이제 주도업종이다라고 우리가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 나서는 그런 업종들이 많지는 않아요.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순환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그런 것들에 좀 뒤따라가 보면은 따라다니다 보면은 일단 상당히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한 그거를 순환매가 양상이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굳이 그러한 것들을 좀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항상 일단 뭐 사랑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주도주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따라다니지 마시라 이렇게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통 산업들 윗단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또 뭐 제약 바이오 이와 관련된 기업군들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통 산업에 만약에 또 주도주다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또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도 업종이다라고 일단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업이 과연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외형이 늘어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향후에도 돈을 계속해서 벌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조정도 그렇게 뭐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수, 그 다음에 그 사이즈, 크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수에 대한 어떤 적정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중소형주라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휩쓸릴 가능성이 높고 너무 또 대형주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또 너무 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즈에 대한 어떤 크기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수에 대한 어떤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 업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 기업의 성장성도 함께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네, 메디아나. 네, 메디아나 매수가도 말씀해 주세요. 22,800원에 35%. 네, 오늘 AP 시스템. 네, 17,350원에 30%. 네, 그다음에 FNC 엔터 네. 16,000원에 25%.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종목 갖고 계시고 현금은 10%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금은 뭐 최근 차익 실현하신 거세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들고 계신 거세요? 지금 성장주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네, 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에서 수익이 좀 났었는데 네.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지금 무상증자 받고 나서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예. 그러면은 갖고 계신 기간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갖고 있는 데가 2월 근 한 달 됐어요. 네. 그리고 AP 시스템은 그래도 소폭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이거 오늘 매수했어요. 네. 오늘 OLED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AP 시스템은 오늘- 소폭 상승에 그쳤네요. 예, 뭐 네. 조금 많이 오르다가 네. 뭐, 그냥 뭐 보합 수준으로. 네, 네. FNC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다른 엔터주는 그래도 잘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FNC 엔터는 네, 오늘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네. FNC 엔터는 이거 지금 중국하고 뭐 M&A 소식으로 호재가 있었는데 네. 그날 뭐 난 한 20% 이상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초장에 전부 막 매도해버리고 그냥 바로 음봉으로 네.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 버리고 네. 그리고는 그만 빌빌하네요. 네, 속상하시겠어요. 그럼 저희 그럼 차장님과 한번 진단을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니까 상당히 어렵죠? 예, 갈수록 더 어려워요. 예, 저희들도 뭐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 보유하고 계신 거 잠깐 일단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한번 보고 일단 시장의 어떤 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다르게 한번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종목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갖고 있는 게 이제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갖고 계시죠? 네, 네. 예. 메디아나라는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세요? 예, 지금 뭡니까 환자 진단 관계 네. 그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환자 관찰 장치,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제세 동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1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 관찰 장치는 한 20%, 그다음에 제세동기는 한 30% 시장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업체들한테 ODM이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 헬스케어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글로벌 업체들에게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 기업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보험료를 내면은 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보험료가 현재의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어떠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일단은 미리 알려주는, 미리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분석을 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료기기라든가 헬스케어 관련 기업군들에 대한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제약 바이오와 함께 또 하나의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디아나를 비롯해서 뷰옥스라든가 아이센스, 그다음에 바텍, 디오,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봐서는 일단은 중국에 대한 어떤 진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에서 일단은 가정용 이런 제세 동기라든가 병원, 최근에 이제 병원용까지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식약청에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난해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도 아마 이러한 어떤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아나라는 회사를 우리가 딱 보면은, 그래도 외형이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괜찮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일단은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돈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돈을 일단 자본금으로 전환시켜서 탄탄한 어떤 재무구조,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런 기업이고요. 향후에 대한 어떤 성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목에 차는 거, 그 다음에 밴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스마트 기기 헬스케어라는 게 많이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발맞춰서 우리가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와 접목시켜서 상당히 이러한 의료기기라든가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어떤 성장도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발맞춰가지고 제2 공장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공장을 만들고 또 헬스케어 기기를 만들어내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면 여기에 따라서 소모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향후 안정적인 어떤 수익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아마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일단 살펴봤을 때는 메디아나라는 회사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매도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메디아나가 좀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물량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것은 어떻게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정유 이런 어떤 전통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들이 약간의 어떤 조정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맞물리면서 약간의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잠깐 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메디아나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일단 전형적인 어떤 하락 이후의 횡보를 보여줬고요. 그 횡보 이후에 재차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어떤 상승은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일단은 횡보 구간으로 당분간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 2만 원대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예전 고점이었죠. 한 2만 5천 원대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박스권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이후에는 일단 이러한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 기업군들이 시장에서 재차 부각이 된다 그러면 메디아나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박스권 매매를 일단은 해보시고요.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했을 시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끌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일단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을 순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메디아나에게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메디아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그럼 이 손절가를 2만 원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저는 아이고 막 손절하려고 갑툭갑툭하다 말았는데. 네,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일단 지지를 해주면은 2만 원대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면은 만약에 이제 2만 원대 깨고 내려가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2만 원대의 지지가 이루어지면은 또 박스권 정도의 일단은 예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지선은 2만 원 정도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 지지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어떤 그 유두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갖고 일단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 식약청 허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허가 받고 나서 상승을 크게 하다가 장대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길게 지금 생겨버린데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계속 지금 내리막인데. 예. 이게 수급 문제인데 여인은 자꾸 팔고 이런데 여기서 나는 더 내려가는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일단은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탈 시에는 일단은 손절매를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 그러면 박스권 정도를 당분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메디아나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을 보면 이제 AP 시스템인데요. 예. AP 시스템 많이 올랐죠? 예,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죠. 예, 단기간에 좀 올랐다가, 급등한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길래 바닥이 아닌가 싶어서 매수했습니다. 그건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오늘 매수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AP 시스템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AP 시스템이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유는 향후에 OLED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였었는데 이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야, 이거 좀 AP 시스템이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납품을 못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급등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이제 CB 전환사채죠. 이것을 전환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 지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각을 한 거지, 이 회사의 어떤 장비에 대한 영업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지분 매각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우려가 다소 과장됐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 그 LCD 관련 기업군들, 로컬 관련 기업군들이 여기에 좀 납품을 받고 싶은데 삼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 좀 납품을 하고 싶은데 삼성이 2대 주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해소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중국 관련 기업군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또 발주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또 혹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 시스템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 SDI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또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OLED 패널이 과거에는 일단 작은 스마트폰에만 일단 적용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삼성 휴대폰에 많이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서는 일단 이 OLED라는 게 플렉서블이라든가 아니면 화면이 좀 커지는 텔레비전에 일단은 적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았던 애플이 이러한 OLED를 적용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상당폭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대화면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작년 하반기에 1조 8천억을 투자하면서 이미 좀 마무리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마 관련 기업군들이 또 상승세하면서 AP 시스템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반전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OLED TV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러한 OLED에 대한 어떤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은 2018년 이후에나 일단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장비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201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만들고 나서 일단 소재 관련 기업군들이 또 움직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 관련 기업군들은 아마 2017년도쯤에 또 추가적인 어떤 반등, 이런 것들이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OLED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LP 시스템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아마 이러한 그 플렉서블 OLED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를 독점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납품하는 기업군들보다는 일단 SDI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군들을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쓰임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무인 자율주행차, 여기에 대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적용,
그다음에 이제 대형 텔레비전에 대한 어떤 적용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율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수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설비 출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IP 시스템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은 약간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약간의 어떤 지지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반전의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박스권 정도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당분간 조금 뭔가 이제 특별한 어떤 수주라든가 뭐 공개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급반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고점 부근에서는 일단 매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현재의 어떤 지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박스권 정도의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7,400원, 현재 17,500원 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2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어떤 박스권, 이 정도 선에서 당분간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FNC 엔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FNC 엔터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거 다 아시죠? 네, 예. 예,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뭐 엔터테인먼트냐, 뭘 갖고 그렇게 즐겁게 노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 우리 SM,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 잘 아시죠? 네, 네. 예, 우리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뒷주자, 바로 이제 뒤따라가는 게 바로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NC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3등을 달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는 일단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배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좀 보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외형과 매출과 수익을 걷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존의 FT 아일랜드, 그 다음에 뭐 AOA, 뭐 CN 블루 이러한 어떤 기존의 그 가수들이라든가 스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새롭게 영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이도 있고.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유재석도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국주도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정우라든가 뭐 이런 어떤 탤런트도 영입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존의 가수들의 음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배우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성과가 그렇게 좀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기업군들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많이 인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큽니다. 방송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그래도 그러한 어떤 여력, 그 다음에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방송을 해서 그에 따른 수익을 뭐 배분하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런 중국에 진출을 하면은 그냥 이제 에이전시 우리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달이 거쳐서 중국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이 그 FNC 엔터와 같이 조인트 벤처라고 서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보다 수익성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점차
구축되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AC 엔터가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 중국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프리미엄을 제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가수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라인업을 좀 확대하는 그렇죠. 드라마라든가 뭐 같이 드라마를 제작을 한 두 편 정도 일단 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단기 성과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쭉 올라갔다 밀렸죠. 예,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성과는 없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분명히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요. 일단 긴 횡보 이후에 일단은 지지를 하지 못하고 한 단계 박스권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좀 확인하고 반전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러한 밑에 지점이 과연 저점인가? 라고 일단은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 일단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 일단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박스권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선은 바로 이제 여기 19,800원, 2만원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돌파되면 또 지난번에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래도 별로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지지된다 그러면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을 당분간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에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열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도움 많이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승리하시고 저희가 또 진단을 해드렸는데 이 세 종목 모두 잘 수익을 보시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게시판 증권통 종목 상담 신청 문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